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잠시 하울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입장에 계시는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잠시 후 3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제가 인트로 포함해서 20분 정도 설명드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설명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방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오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3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화면 공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PPT가 잘 보이시는지 다시 한번 보이시면 네, 오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다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가족이 네, 잠시 후에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세스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화면을 열어주시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이따 제가 중간에 3시 반에 질의응답 시간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미나 진행 중에는 발언 외에는 이렇게 음을 소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미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있네요. 네. 예. 자, 오늘 세미나에는 총 40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줌에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18분이 참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 다들 각자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그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17분 정도 참석을 하신 거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신청하신 분 계시고, 그다음 대학 그리고 상담센터 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세스타 호남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지역은 광주 전남북 호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이렇게 어세스타에 보급하는 심리검사를 보급하고 해석 상담 또 특강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한 곳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라고 있어요. 예전에 군부대가 있어서 상무지구라고 했는데 상무지구 내 휴먼빌딩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뭐 충남에 계시는 우리 뭐 선생님 또 우리 저 멀리 서울에 계시는 이 선생님들과 어떻게 뵐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자, 오늘 세미나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네. 자, 오늘 세미나 진행은 PPT에 보시듯이 먼저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세미나에 대한 진행 스케줄 시간 안내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 안내 시간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검사인 SPQ 사회성 인성 검사에서 심리적 건강 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은 오늘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는 분들을 중고등학교 계시는 선생님들로 설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에 계시지 않더라도 각 현장에서 또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뭐 심리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상담하시거나 교육하신 분들한테 이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약 20분 정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시연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3시 반쯤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 검사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질의응답 시간 10분 정도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질의를 안 해주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썰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이후에 제가 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SPQ 검사를 한 학생의 사례를 해석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에 따른 또 질의응답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고 이렇게 마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프닝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여러 뭐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본 게 지금 이 PPT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의 어떤, 그죠? 이 굉장히 익숙할 정도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기사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사소한 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어깨만 살짝 스치고 부딪혔을 뿐인데 평소와 같으면 그냥 실례했습니다라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고 서로 또 주먹 다짐을 해서 결국은 또 상대한테 상처를 입히고 또 입건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지금도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지만 단톡방 몇 개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단톡방이 참 좋은 정보도 많이 전달도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또 많은 정보가 또 오가기 때문에 나름의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때 성숙하지 않게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싸움까지 벌어져서 그래서 요즘에 단톡방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다투다가 뛰쳐나가는 그래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후회해도 누군가 초대해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열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 못 들어와서 종종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체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한국에 영향을 끼치던 2월 말부터 지금 6월 중순인데요. 상당히 긴 4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예방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일상에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내적으로 많이 겹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그게 이렇게 우리 머리 꼭지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임계점에 달하지 않는가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네. 네네. 자, 지금 아까 제가 문자가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하느라고 사진에 보면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은 이 비즈니스의 그 영문은 BUSINESS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BU의 U가 뒤에 나오는 SI의 I보다 앞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협상에는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갑과 을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금액이 큰 어떤 건을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서로 간에 굉장히 눈치 작전도 치열한데 그래서 실은 일달러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심하게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눈치 작전을 펴니다. 그렇지만 정말 고수의 협상가를 한다면 결국은 어때요? I 앞에 U가 비즈니스에서 U가 앞에 나오는 이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결국 그런 협상 테이블을 이렇게 파기하지 않고 나오는 게 결국 비즈니스 어떤 좋은 결실을 맺는 거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고 저는 요즘 뉴스를 잘 안 봅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격앙되다 보니까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이 장면에 개인이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하더라도 그죠? 정말 프로들은 상담판을 또 서로 이런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판을 깨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나 상담에서 먼저 열받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오프닝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 각국 그 장소 현재 일하시면서 보내시는 상황들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학교에 심리검사 관련 제품을 이렇게 공급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좀 드나드는 일이 6월 달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지금도 배움터에 지킴이 선생님께서 맞아주시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 계신 선생님들 아시겠죠?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게 바로 이런 카메라예요.
예, 공감되시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선생님들 아침에 학생들 등교 지도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이렇게 하는데 간격을 두고 등교한 학생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건강 체크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이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서 저게 원거리에서 어떻게 사람의 이 체온을 잘 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떤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되는 풍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각기 선생님들 상황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있는 곳의 상황을 대신해서 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가니까 이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라는 고양이를 활용한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어 있고 올바른 착용법.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강미연 선생님 아주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셨는데 되게 FM으로 예, 우측 하단의 고양이처럼 네, 정확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셨어요. 근데 대개는 얼굴 이 고양이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처럼 약간 턱가리개 형태로 해서 사람이 보이면 딱 착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해야 효과가 있듯이 우리 심리검사도 우리 일상에서 그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늘 마스크 사용법과 우리 심리검사 사용법을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PQ 검사 결과 해석 시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학교에 보통 검사가 끝나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심리검사 결과를 이렇게 짧게 해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실제로 뭐 세스타랄지 다른 심리검사 업체를 통해서 그런 검사에 대한 교사 연수를 받아보셨을 텐데 그 시간이 되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시간 안에 말씀드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했던 검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최소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런 검사다. 그래서 뭐 SPQ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사회성 인성 검사다. 그래서 이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된 그 취지나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처음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검사는 정서, 또 인성 이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안에 감추어진 즉 뭐 내연화된 특성 또는 겉으로 표현되는 외연화된 특성 또 그런 부정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긍정적인 요소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검사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시거나 이렇게 지도하실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그렇잖아요. 특히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수습하는 데는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외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SPQ 검사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한테 연수 때 드리는 자료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먼저 이렇게 교사용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 반 학생들을 1번부터 번호 순서대로 쪼개서 이 검사 결과에 나와 있는 척도를 전부 다 열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T 점수로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뭐 100분의 점수도 있는데 요즘 심리검사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T 점수로 되어 있고 우리 반에 뭐 어떤 뭐 적응 행동, 뭐 잠재적 문제 행동 이런 학생들이 몇 프로 이렇게 분류되는 게 총괄적인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교사용 결과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각 반에 반별로 전체 통계표가 있습니다. 반별로 이런 분포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통계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안내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사에 따른 해석 안내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검사의 어떤 이론적 개발 배경이랄지 검사의 척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석의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틈나시는 대로 이 해석 안내서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먼저 배부를 하고 연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이제 또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세스타 스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선생님들 학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받으셔서 로그인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학교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저희가 파일로도 별도로 제공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저희 검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먼저 학교 정보를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활용하실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지면으로 출력해드리는 자료 외에 학교 검사 학생들의 결과를 파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잠깐 지금 어디서 소리가 지금 소리 나오시는 분은 잠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 결과 파일을 반별로 또는 전체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통계표도 아까 말씀드린 통계표도 어세스타 스쿨에서 자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파일은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더 제가 실제 부분을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그 교사용 결과표에는 사실상 거기에 점수만 다 포함하기에도 지면이 부족한 결과로 거기에는 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이 파일에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개별 학생들에 맞게 이렇게 명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 AI 로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점수에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나름의 그 기준과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제가 확대한 화면으로 자세히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엑셀 파일에는 개별 학생의 특성들을 다 명기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학교에서 어떻죠? 선생님들이 이제 뭐 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또 스쿨 어세스타에서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그 제공되는 결과표 파일 옆에 보면 선생님들에 의한 해석 동영상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검사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또 보시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검사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들은 해석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는 자료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신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학생들한테 나가는 SPQ 검사를 했을 때는 두 가지 버전의 우리 학생용 결과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워크북형 프로파일입니다. 워크북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검사 결과를 단지 기존의 어떤 검사 결과에서 설명의 나열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생님이나 또 뭐 전문가를 교실에 이렇게 직접 가서 학생들에게 이 검사 결과를 동영상과 더불어서 실제 어떤 시츄에이션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결과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 버전입니다.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검사 결과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척도에 대한 설명, 이 학생의 점수에 따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와 설명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서 어떤 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검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이 보면은 안 될 수 있는 좋지 않을 그런 결과물, 예를 들면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여기서 나오는 좀 부정성이 짙은 그런 척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노출이 되면 어떠나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아마 어시스타 우리 SPQ 검사를 활용하신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나가는 검사 결과는 긍정적인 요소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부분. 그래서
보면은 본인들이 플러스가 될 그런 요인들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관계 유능성이랄지 보아서 본인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척도에 대한 부분만이 표시된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략 그 배부되는 그 배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검사에서 제가 이 부분은 뭐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SPQ 검사에서 점수의 의미가 다른 검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심리검사는 SPQ 검사는 다른 심리검사와 마찬가지로 T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 단위로 표준화된 검사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40에서 60점 사이에는 68%에서 보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60점 이상 이렇게 하면 높다. 뭐 더 구분해서 하면 70점 이상이 매우 높다. 반대로 40점 미만이면 낮다. 30점 미만이 매우 낮다. 이렇게 T점수로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SPQ 검사에서는 아까 긍정적인 요소와 긍정 자원과 정서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정규 분포표상에 내연화된 특성, 네, 내연화된 특성 기본 척도, 이거는 부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예, 높을수록 즉 60점 이상일 때 높다라고 하는데 부정성이 높게 나와요. 불안, 우울이 높게 나왔다라면 60점 이상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게 70점 이상이다 그러면 어때요? 더 어떻게 보면 유익 있게 또 임상적으로 유의미해. 물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주의력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뭐 ADHD 이런 부분들이 70점 이상 80점이 나왔다고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셔야 된다. 아무튼 자, 부정적인 척도에 대해서는 높을수록 우리가 관심 있게 유익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반대로 자기 유능성이나 관계 유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심리에서 긍정적인 자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낮을수록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에서 30점일 때 낮을 때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30점 밑으로 내려가면 더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척도의 그 구분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은 낮을수록, 긍정적인 부분은 낮을 때 이런 학생의 정서 심리 상태를 면밀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낮아야 되거나 보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교사용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 소연선 네, 마이크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연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파일 해석 순서는 좌측부터 먼저 학생의 신상을 확인하고 쭉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면 되겠고요. 뭐 번호 이름, 타당도 지수, 심리적 건강 지수, SPQN 기본 척도, 판정 분류, 학생 분포표 이런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도, 뭐 타당도는 그렇죠. 심리검사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물론 이제 학생이 솔직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했다라는 전제에 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검사를 응답할 때 부정 편향이 있었는지 또 긍정 편향이 있었는지 즉 자기 어떤 문항에 대한 반응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너무 하지 않았나 일정 기준 이상 또는 너무 좋게 보이려는 긍정 편향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검사의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해서 반드시 타당도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SPQ 검사에서는 4점 이상일 경우는 좀 부정 편향이 좀 유의미하다. 이제 구간이 이렇게 이제 결과표에 나와 있거든요. 4점부터 시작되고요. 긍정 편향은 청소년용의 경우는 9점, 아동용은 10점 이상 이렇게 긍정 편향 부분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시라. 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아주 그 유의미한 이상의 어떤 점수가 나왔을 때는 검사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질문을 이거는 그러면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거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이따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건강지수.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뭐 이렇게 이 검사 결과 자체가 타당도 지수에서 일정 구간을 오버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검사 기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개의 경우는 부정편향이나 긍정편향 보통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응답을 하죠.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나를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라는 어떤 의미에서도 SOS 신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문항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학생과 이야기할 때 저는 상담의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친구는 점수가 보통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좀 높게 나왔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잖아요. 오늘 엄마하고 집에서 굉장히 다투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하필 오늘 가니까 표준화 심리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응답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기분을 좀 이렇게 과도하게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편향, 긍정편향이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어떤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검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학생과 어떤 대화의 거리를 보는 그리고 이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로 보게 될 오늘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심리적 건강 지수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PPT에 보시듯이 이 SPQ 검사에서 가장 포괄적인 척도 점수의 척도 종합 점수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학생의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냐면 이 SPQ 검사에는 정말 많은 18가지 이상의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다 이렇게 검토하기가 실은 좀 처음에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 타당도 지수 옆에 나와 있는 이 심리적 건강 지수를 보면 이 학생이 아까 T점수 기준으로 이 건강 지수가 눈에 두드러지게 낮다. 예를 들면 30점, 25점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일지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SPQ 검사에서 가장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 건강 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자,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1년에 그렇죠? 이렇게 건강검진 되게 상품에 따라서 아주 볼 때 안 볼 때 다 보는 검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보는 검사도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40대냐 50대에 따라서 검진 상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내 몸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고 또 어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이 있듯이 저는 이 SPQ 검사에서 이 심리적 건강 지수 이 지수가 우리 어떤 마음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검사를 해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로 제가 비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신체 검사는 끝나고 심리적인 부분도 약간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몸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분도 이렇게 SPQ 검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건강 지수를 확인해 본다는 것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자, 그래서 우리 SPQ 그러면 심리건강지수는 어떻게 구성되냐 보면요. 모든 척도에서 이걸 다 가져오진 않고요. 자, SPQ 검사가 크게 문제행동의 특성과 사회적 적응, 즉 부정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SPQ 검사는 문제행동 특성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쪽은 내연화된, 즉 겉으로 이렇게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 심리적 내면에 있는 어떤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죠. 그 중에서 불안과 우울이라는 부분 두 가지 척도를 가져오고요. 외연화적 척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 기술에서는 자기 융통성과 관계 융통성이 나눠지는데 그 중척도 자기 융통성 중에 자존감, 자신감, 성취감 척도를 가져오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관계 융통성에서 소속감. 그래서 총 몇 개죠? 6개의 척도를 종합해서 환산한 점수가 바로 우리가 학생들이 제공하는 선생님께 제공하는 심리적 건강 지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내연화된 특성에서 가져오는 척도 중에 방금 불안과 우울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는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불안은 그렇죠? 불안과 여러 가지 비정에서 통제소재 있지만 이 심리적 건강 지수에서 가져오는 것은 바로 불안과 우울 척도다. 그래서 되게 불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째 앞을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느낄 때 제일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을 특히 미래에 대해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갈 때, 그런 길을 갈 때 불안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불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과거 원시대 조상들이 뭐 공룡이랄지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재난, 재해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불안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바로 저희라고 하잖아요. 그때 공룡을 만나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다 공룡한테 밟혀 죽었겠죠. 그래서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항상 우리 DNA에 우리 정서에는 존재하지만 이게 이제 과도하게 시간적으로 길게 갔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심리적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나 또 기간이 뭐 3개월 뭐 반년 이렇게 오래 가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활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화된 특성에서 이 두 가지를 가져오고요. 네. 자, 외연화된 특성은 이렇게 쭉 척도가 5가지 있는데, 네. 자, 이 중에서, 네. 약간 지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네, PPT가 잘 안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자긍심, 죄송합니다. 템포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네. 자긍심, 자신감, 성취감, 이 3가지. 되게 저도 이 척도를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긍심은 뭐고, 자신감은 뭐고, 성취감 뭐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자긍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것 구분해서 하기보다는, 그죠? 전반적에서 예전에 그 전남대학교의 정신과에 재직하셨던 이무석 박사님께서 뭐 자존감이나 이런 뭐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준 단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줄 수 있는 자기한테 선생님도 몇 점 주시겠어요? 마음속으로. 10점 만점 10점? 네,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 자긍심 어떻게 보면 자아 존중감이 높으신 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뭐 자신감, 성취감은 어떤 특정이죠. 내가 뭔 일을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가령 제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생전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제가 이렇게 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이 아닐까 싶고요. 성취감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힘들지만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그걸 또 해내고 또 해내서 느끼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네. 자, 끝으로 우리 관계유능성에서 한 가지 가져오는 게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PPT가 좀 느려지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관계유능성에서 소속감에 대한 척도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엔가는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뭐 학교이든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그래서 뭐 사람이 그런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것처럼 소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도 들어가는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나 긍정적이고 원만하게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이게 굉장히 정신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척도해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 심리적 건강 지수를 통해서 사람의 이 SPQ 검사에서 이 내담자의 전반적인 심리 정서적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 적응 기술과 문제 행동 이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앞전 화요일 날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다뤄진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심리적 건강 지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PQ 검사를 통해서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상무고 정혜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자, 이렇게 보면, 예, 이제 검사 결과에서 아까 심리적 건강 지수를 왜 중요하냐면 그 점수를 보고 그게 낮게 나왔다라면, 자, 성격적 특성에서 또는 부정적인 자원, 심리에서 긍정적인 자원의 어느 부분에 좀 먼저 봐야 될지, 어떤 점수가 낮게, 심리적 건강 지수가 낮은 사람은 분명하다 할 정도로 우측에 있는 다양한 척도에서 낮아야 될 점수에서 높게 나오거나 또는 높아야 될 점수에서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심리적 건강 지수가 낮은데 다른 점수는 다 보편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리적 건강 지수 하나를 보면 우측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 학생의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할지 이것을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게 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검사 이후에 학생들을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타당도 아까 긍정 편향, 부정 편향 이 부분에서 오케이 또는 그 부분에서 좀 뭔가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면 대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검사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건강 지수를 보시고 쭉 그걸 중심으로 나중에 학생들 상담할 때 찾아 들어가는 형태로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약간 5분 정도 오버됐는데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교에서 초, 중고 학생들이 이렇게 정서 검사를 국가에서 하는 게 있죠. 바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온라인 검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Q&A 이렇게 하는 걸 쭉 들어가서 봐본 것 중에 여기 하는 대상은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대상이 되고요. 또 중고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항이 몇 문항 정도 되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5문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63문항에서 결과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뭐 인물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가정통신을 통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검사 자체가 이제 그쵸 이제 여기에서 뭔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심층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상위 기관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SPQ 검사는 그런 거예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위험군 학생들이 나왔다면 심층 검사용으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검사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문항에서부터 봤을 때도 그 기존 어떤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약 3배 가까이 이렇게 문항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학생들의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보완돼서 또 그 부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학생의 어떤 정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간이 좀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혼자 설명을 들어서 얼마나 들으시면서 지루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일단 끊고 방금 SPQ 사회성 인성 검사에서 심리적 건강지수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이런 검사 관련해 설명드린 내용과 또 추가로 그 웹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픈 카톡방이나 또 뭐 여기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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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정혜영 선생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여기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 옆에 여기 마이크 제거하시고 또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남겨주시죠. 좀 늦게 들어오셔서 설명을 좀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질문 좀 남겨주십시오. 네.
아, 그러면 정혜 선생님 질문 없으신 거죠? 자, 우리 여기 용봉중학교의 이은경 선생님. 네. 네. 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계속 오래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이 없으셔서.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뒤에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저는 지금 어세스타 대표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아까 우리 문경준 센터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초면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어색하지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고 저희 어세스타 본사는 더불어민주당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한 가지 조금 그냥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SPQ 검사를 가지고 그 학생들 그 이제 학급별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그 학급별 프로파일을 가지고 거기 이제 뭐 심각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또는 어떤 상태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면 문경준 선생님이 보실 때 실제로 이제 이게 어디는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선생님들이 답변하기가 좀 상황상 그러시면 우리 문경주 센터장님이 경험적으로 좀 알고 계신 거를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네, 대표님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없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뭔가 제언을 드린다면 실은 학교에서 주로 심리 검사를 하시는 주체가 보면 이제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나 또는 진로 상담실에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저에게 검사를 의뢰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영역상에서 우리 심리 검사가 학습, 인성, 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진로가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보완적으로 학습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인성을 하시기도 하는데, 되게 이제 관심 분야는 주로 학교에서는 위클래스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뭔가 이 학생이 이렇게 프로파일을 봤을 때 좀 심각한 상태고, 뭐 진단을 통해 상담이나 치료가 이렇게 요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시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 근무한다고 보이시는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과 같이 서로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셔서 이걸 대처해 가시는 걸 제가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요. 담임 선생님이라 하시더라도 전문적으로 이런 상담을 배우고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제가 학교에서 만나보신 선생님들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통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의 신학기가 아니라면 학생의 어떤 부분들을 학교 장면에서 가장 많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게 학생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건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셨던 이런 부분과 검사 결과를 또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켜서 본다고 해야 될까요? 또 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주로 이렇게 상담 영역에 계시는 주체는 아무래도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위클래스 선생님이기 때문에 위클래스 전문 상담 선생님과의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 나가시는 선에까지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SPQ 검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학교에 계시는 전문 상담 선생님 같이 연수 때 참석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되게 학생들의 정서의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같이 연계해서 정서적으로 좀 어렵게 나온 학생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중간에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다음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이후에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금 PPT가 약간 렉이 걸린 거. 네. 네. 자, 해석 사례에서 질의응답 포함해서 한 학생의 어떤 SPK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잠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네, 네, 다음. 네. 자, 이 홍길동 학생,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있는 학생이 홍길동 학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이게 거명하지 않을 때 뭐 가명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이 학생은 홍길동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자, 어시스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자, 이 학생의 먼저 타당도 지수를 제일 먼저 봐야겠죠. 자, 타당도 지수에서 부정편향, 긍정편향 보면은 아까 이제 부정편향 6이라고 빨간 걸로 해놨다는 건 어때요? 약간 주의 구간에 있죠. 그래서 부정편향 지수가 허용 범위는 0에서 3이고 주의 구간은 4에서 6이고 요주의가 7에서 15인데 뭐 이렇게 탁 부러지게 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 선에 특히 주의에서 5, 6점에 요주의 구간을 넘어갔다면 아, 이 학생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내가 불안해, 내가 또 우울해, 또 뭐 어떤 이런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현재 내 수준이 5라면 6, 7 정도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긍정 편향 지수는 자 0에서 8 허용 범위 때문에 정상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아, 이 학생이 부정 편향 지수가 주의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당도 지수 바로 옆에 나온 게 바로 심리적 건강 지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T점수를 봤을 때 자, 50점 평균 중 40에서 60 사이가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20, 여기는 부정 부분을 봐야 예를 들면 높을 수 아니 보통 이상일수록 심리적 건강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낮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30에서 40이면 심리건강지수가 30에서 40이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지금 몇 점인가요? 네. 20에서 30 사이니까 그렇죠.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매우 낮다라는 거는 네. 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있었죠? 불안, 우울 또 뭐 있었죠? 자존감, 뭐 자신감, 성취감 또는 소속감 이런 것에서 점수가 그죠? 예를 들면 불안, 우울은 높을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자긍심, 뭐 이런 또 소속감 이런 것은 긍정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낮을 수 있겠다라고 이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의 부분을 쭉 보면 되게 우측에 있는 점수들이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심리적 건강 지수가 전반적인 이 학생의 정서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학생이 이 가설이죠. 뭔가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좀 높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 우울이 좀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나 또 유능감이나 이런 부분, 뭔가 새로운 시도나 도전에 굉장히 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의 SPQN을 보면 SPQN은 그냥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선천적인 특성과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과유불급이라 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 나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 학생이 보면 뭐 주도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40, 60 사이가 보통이라면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뭐 성실성도 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친화 안정성도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더 우측으로 가다 보면 이제 내연화된 특성과 외연화된 특성을 만나는데요. 지금 이 학생이 아까 예측했듯이 이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내연화된 특성, 외연화된 특성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60점만 넘어도 좀 이렇게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우울해가 82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수 옆에다가 별표 아스테리크를 쳐놨어요. 그래서 주의 구간에는 별표 하나 점수 옆에, 요 주의 구간에는 점수를 2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내연화 특성에 자 불안은 어느 정도 보통이지만 그래서 이 학생은 불안보다는 우울한 이런 부분이 좀 더 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봤어요. 정서적인 긍정적인 심리적으로 보니까 자기유능과 관계유능성이 다 빨간 건 아니면 제가 강조하려고 빨간 걸로 해놨고요. 뭐 자긍심 14, 뭐 자신감 22, 뭐 성취감 33, 학업성취 25, 사회적 교수 다 매우 낮은 구간이고요. 아시죠? 점수 옆에가 별표 2개가 있죠. 그리고 관계유능성에서도 부모, 교사, 또래.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심리적 건강 지수에 들어가는 척도가 뭐뭐였죠? 자기유능성에 3가지 있었죠. 자신감, 자긍심, 성취감 3가지고요. 관계유능성에 소속감 하나 있었어요. 소속감은 보통 수준이네요. 그렇지만 이 학생의 자긍심, 자신감, 성취감 이런 부분들이 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이 학생의 그 특성을 요약을 해보자면, 자, 일단 아까 봤듯이 자 타당도 지수에서 자, 부정 편향이 좀 높다라는 걸 감안한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실제보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며 또 부정적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실제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어서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심리적 건강지수는 아까 23점이었죠. 그래서 자신감이 매우 부족하고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고 가설을 세운 상태에서 세부적인 척도를 들여다보니 SPQ 요연에서 성격적 특성에서 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개별 척도에서 특이하게 학생이 많이 높았던 게 그렇죠? 우울, 내연화된 특성이 우울이 높았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 많고 또 다소 무기력하고 소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죠. 불안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우울하고 이렇게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뭔가 스스로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느끼거나 뭔가에 뭐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별 척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잠재적 문제행동군으로 분류가 되죠. 왜냐하면 아까 문제행동 특성에서 외연화된 부분은 그닥 보통의 상태였지만 잠재적인 이런 쪽에서 많은 어려움, 특히 우울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이라고 이렇게 판정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우리 SPQ 검사에서 아까 심리적 건강 지수랄지 이렇게 이 4분할을 통해서 이 학생을 어떻게 코치를 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은 겉으로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돼서 심각한 어떤 문제 행동을 나타나는 건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캐치를 해서 적절한 상담과 좀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너무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 방금 이제 해석 사례에 대한 설명까지는 마무리됐고요. 방금 드린 뭐 케이스 스터디 사례 짧지만 이걸 포함해서 다시 한번 혹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신 것 중에 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SPQ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각 척도별로 높거나 낮을 때 해석을 위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팁은 네, schoolassist.com으로 스마트폰 로그인하시면 각 척도별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해석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팁은 DSM-5에 근거해서 아동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정리하였으나 선생님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직접 학생이 보는 것보다는
담임선생님 일을 활용하여 해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엊그제도 약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스를 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실제로 SPQ 검사를 하고 학생들이 어떤 척도에 대해서 부정 성향이 높게 나왔거나 긍정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낮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DSM-5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다고 학생에게 직접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학생 상담 때문에 나가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마무리하고 잠깐 전달사항 듣고 세미나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앞에가 아니죠. 선생님들 화면에 보이는, 네, 화면에 보이는 인디언, 네, 말하고 이렇게 말을 타고 하던 인디언이 잠시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뭔가 뒤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초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임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 마스크 써야죠. 뭐 매일 이렇게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지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나온 이유는 많은 교육대에 인용된 사진이기도 한데요. 우리 인디언들은 말을 달려서 사냥을 갈 때나 뭐 하러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잠시 이렇게 멈추어서 또는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돌아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런 행동을 취한대요. 그 이유는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혼이 나를 잘 따라왔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되게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 이런 부분, 심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또 그래서 또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좀, 우리 이어서 좀 전달 약간 할 세미나에 대한 안내 시간이 있어서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스스타 심리평가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을 하고 일하고 있는 최수영 박사입니다. 커리어 상담 또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라이프 코칭 아카데미 교육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스스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담임 생활에 이어서 슬기로운 가족 생활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매일 함께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과 좀 더 슬기롭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까 해서 준비하였는데요. 억지로 괜찮아 하지 말아요.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온라인 개학,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 또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 계실 텐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부모 교육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부모 자신과 자녀의 성격을 이해하고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자녀 양육을 도와드리는 무료 온라인 부모 교육 세미나를 이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슬기로운 가족 생활은요, 성격 유형이 다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 해봐 하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늘 생각 좀 해보고 한다고 뜸들이는 이런 딸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격 유형도 알아보고 나와는 성격이 다른 자녀와의 소통 팁도 가져가실 수 있는 슬기로운 가족 생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상은요, 코로나 시대에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 부모님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7월 16일,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오전 10시에서 11시, 또 7월 17일 저녁 8시에서 9시 두 차례로 저희가 준비를 하였고요. 저녁 시간에는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두 가지 다른 시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줌이 아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희가 시도해 볼 건데요. 신청 방법은 지금 그 세미나를 신청해 주셨던 그 카톡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7월 초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슬기로운 가족 생활은요, 성격 유형별로 양육 태도 사례로 살펴보는 그런 주제로 잡았으니까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해주시고요. 저희도 잘 준비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열리니까 주변에 필요하신 분께 많이 안내해 드리면 좋겠고요. 자, 4시 29분입니다. 시간이 딱 1분 전에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바쁜 가운데 이렇게 SPQ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